지금 벌고 있는 돈만 산정했을 때, 보유하고 있는 지분 가치만 따졌을 때만 해도 지금 시총 수준인데, 보유하고 있는 파이프라인까지 합치면 너무 저평가라는 거죠. 부채 비율도 100%도 안 되고.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 솔직히 화나는 거예요. 이거 11만원 12만원 이때 매수하신 분들도 이게 무리해서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이때도 주가 괜찮아, 이때 산 것도 잘 산 거예요. 뒤늦게 지금 빛을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여기서 78,700원에서 소개해드리고 있는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찬스죠. 말해 뭐합니까? 이건 뭐 사면 그냥 버는 종목이에요. 이런 종목은 지금 시가총액보다 최소 1.5배에서 2배는 평가받을 수 있는 주식이다.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아버지들한테 설명해드린다 생각하고 설명할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요. 오늘 영상 보면 이해 싹싹 다 돼버릴라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여러분들 사랑에 힘입어서 지금 현재 주식장인 유튜브 채널 날이 다르게 여러분들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직 유튜브 구독 버튼 눌러주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구독자 9,900명 넘어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곧 있으면 10,000명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10,000명을 넘어서 10만 명을 넘어서까지도 항상 우리 유튜브 채널에 모토가 있죠.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저도 돈을 번다는 모토로 앞으로도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계좌에 수익이 꽂힐 수 있을 만한, 수익을 꽃피울 수 있을 만한 좋은 기업 선정해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정말 성공할지 실패할지, 그리고 기업이 뭐 잘 될지 안 될지, 주가가 오를지 떨어질지까지는 미래를 다 내다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좋은 기업, 수익이 날 만한 기업에 투자하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기업 발굴하고 기업 분석하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제가 좋은 기업 미리 발굴해서 분석까지 다 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그 중에 여러분들이 고르시면 훨씬 더 성공 확률이 올라갈 것이고 좋은 기업에 투자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섹터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한국 증시를 장기적으로 좋게 본다, 투자를 계속 해나가겠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사실 좀 그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예 한국 주식 뭐하러 해, 그냥 미국 주식 하면 되지,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물론 장기적으로 미국이 전 세계 1위 경제대국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국에서 살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가 좀 제한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 애플이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테슬라라든지. 근데 그 외에도 좋은 기업들, 스몰캡들도 좋은 기업이 정말 많을 텐데 우리가 살고 있지 않아서 모르는 기업들도 정말 많고, 실제로 리포트 같은 거를 찾아봐서 이제 잘 분석을 더 심도 있게 들여다보려고 해도 다 영어로 돼 있으니까 뭐 우리가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국내에서 분석을 한 리포트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 양 자체가 확실히 달라요. 그리고 실제로 기업 탐방을 해가지고 철저한 분석을 하는 그런 리포트들은 거의 대부분 영문으로 돼 있으니까 이런 거 보면 또 영어 공부를 착실하게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학창 시절에 영어라도 좀 공부 잘 해놓을 걸, 그런 생각은 좀 있습니다. 어찌됐건 우리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기업에 더 유리한 부분, 그리고 자료의 접근성이 좀 더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지금 미국 주식이 엄청나게 화랑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한국 주식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는 한국 주식을 해서 꾸준히 돈을 벌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미국 주식이 정말 생각 없이, 우리가 흔히 뇌 빼고 생각 빼고 그냥 무지성으로 투자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식으로 투자하기에는 미국이 더 나을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어느 정도 더 높은 수익률, 더 리스크를 낮추는 매매를 하겠다라고 하면, 저는 한국 사람인 입장에서 공부를 하면서 자세히 리서치를 통해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 한국이 훨씬 더 낫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린 한국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제가 이제 한국에 투자를 한다라고 그런 마음을 먹었다면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까라고 봤을 때, 대표적으로 반도체랑 제약바이오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코스피를 주도하는 반도체, 코스닥을 주도하는 제약바이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부동산으로까지도 연결이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으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는 경기 남부권, 그래서 뭐 평택, 용인, 수원 뭐 이런 데가 다 어떻게 됐죠? 반도체 클러스터로 자리 잡으면서 엄청나게 개발이 되면서 집값, 부동산도 떡상을 했죠. 부동산이 올라가는 첫 번째 요인이 뭐라 그랬죠? 그렇죠. 고소득 일자리가 생겨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돈을 쓰니까. 돈을 쓰는 땅이 바로 부동산이 올라가는 곳입니다. 그러면은 반도체만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반도체 말고 뭐가 있다고? 한국을 이제 이끌어가는 게 제약바이오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제약바이오를 본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은 반도체는 경기 남부권인데, 그럼 제약바이오는 어디서 집중되고 있냐? 송도에서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대한민국 굴지의 4대 기업, 셀트리온,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롯데 쪽,
삼성, SK, 롯데, 셀트리온 이쪽이 이미 다 송도 쪽으로 옮겨갔거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도에 이제 제약바이오 클러스터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제약바이오라는 산업이 한국에서 계속 떡상할 것이다, 성장할 것이다 라는 걸 내다본다면 부동산 역시도 송도에 투자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건 뭐 송도가 올라간다 떨어진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일자리라든지 산업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부동산도 더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송도가 유리한 점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미 제가 소개해드린 알테오젠 지금 아마 수익률이 80%를 넘어가실 거예요. 거의 100% 정도 수익 나오고 계실 텐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또 소개해드렸던 휴젤도 아마 30% 이상 수익이 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략적으로 이게 몇 프로 정도 되려나? 한 30%는 넘어갔네요. 수익률 한 40%까지 수익 나셨을 거고, 그 다음에 뭐 반도체 쪽도 제가 QRT 소개해드려서 급등했고, 오로스 테크놀로지도 수익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쪽은 제가 한미약품이랑 SK바이오팜도 설명을 드렸죠. 이 종목들은 우량주기 때문에 장기 투자 해나가시면 계속 수익이 날 겁니다. 하지만 알테오젠, 휴젤 계속 수익 나고 있죠. TNL도 제가 좋다 말씀드렸습니다. 얘 아직 급등 안 나왔으니까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실리콘2도 급등 나왔고, 그 다음에 또 이제 BCNC도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고 나서는 주가가 좀 올라갔는데 아직도 급등은 안 나왔기 때문에 기회 남아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로 다시 돌아오면 HK이노엔도 다시 기회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령도 조금씩 제가 소개해드리고 나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유바이오로직스도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는데 아직 급등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제약바이오 중에서 급등한 종목도 있지만 유바이오로직스라든지 HK이노엔 같이 아직 상승 안 한 종목들도 있어요. 그래서 요런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우량주인 SK바이오팜이나 한미약품도 그렇게 막 급등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한 차례 제가 소개해드리고 나서 주가가 올라가긴 했는데 30% 이상 급등은 안 해가지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다시 열려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지금 이 제약바이오, 한미약품이나 SK바이오팜도 개별 분석 영상 다 올려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영상 찾아보셔가지고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요. 오늘도 제가 제약바이오 종목을 하나 준비해왔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제약바이오 종목도 역대급입니다. 바로 동아ST인데 이게 제가 어제부터 계속 보고 있었는데 오늘 주가가 올라가더라고요. 물론 4% 정도긴 한데 좀 아깝더라고요. 4%라도 좀 더 낮은 자리에서 잡으면 좋은데 어제 소개해드릴 거 했나 싶다가도 어제 소개해드릴 유니드가 오늘 또 4.5% 상승 중이어가지고 그래 어제 유니드 소개해드린 거 올라가고 있으니까 됐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위안을 삼으면서 동아ST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일단 동아ST는 제가 이전에도 유니드도 이미 앞서서 관심 종목으로 미리 선제적으로 소개를 해드렸지만 동아ST도 제가 먼저 설명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여기 매물대 저항을 맞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 이게 매물대 뚫으면 급등할 거다. 근데 얼마 전에 그저께 지난주 금요일이죠? 돌파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아마 주말에 영상으로도 올렸을 겁니다. 동아ST 보시라고. 돌파 나왔다고. 그리고 어제 숨고르기하고 오늘 또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더 늦으면은 동아ST 못 잡겠다. 이거 빨리 찍으시라는 관점에서 조정 나오면 다행인데 그냥 날아가 버리면 어떡해요. 그래서 오늘 동아ST 여러분들께 준비해 드리려고 들고 왔고요. 매물대는 이미 돌파가 나왔고 재무적으로 매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2023년도에 잠깐 순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안 좋았습니다. 이건 이제 비용 처리가 들어가서 그런 것도 있는데 얘네가 이제 또 원래 기존에 진행하고 있던 사업부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자회사 쪽에다 그냥 사업부를 그냥 넘겼어요. 그리고 자회사로 하나를 또 인수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비용 처리가 좀 들어가다 보니까 순이익 측면에서 조금 적자가 나온 것으로 보여진다. 근데 본래 사업은 계속해서 성장 중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는 크게 변하는 게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성장 중이에요. 그리고 이제 올해 24년도부터 순이익이라든지 매출, 영업이익도 계속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미 지배주주 지분 가치도 6천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6,500억 정도, 오늘 주가 올라갔으니까 한 6천억대 중후반 되겠죠. 6천억대 중반 정도 되는데 지분 가치도 그 정도 됩니다. PBR 기준으로도 시총이랑 지금 비슷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리고 제가 이전에도 제약바이오 설명드리면서 몇 번 언급을 하긴 했었는데 이렇게 지분 가치랑 시가총액이랑 비슷하잖아요.
그러면은 적자 보고 있지 않고 계속해서 돈을 벌고 있거나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그러면 엄청 저평가입니다. 왜 그러냐면 정량적 지표로 이렇게 지분 가치로 나온다라고 하는 거 이외에 무형적 가치가 있어요. 이거는 엔터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저작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재무상에 다 반영이 안 됩니다. 근데 뭐 엔터 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아티스트들의 무형적인 가치라든지 아니면 음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또 가치를 매겨야 돼요.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PER이라든지 PBR이라든지 ROE라든지 이런 재무적인 가치를 다 따질 수 없는 그런 자산 가치들이 존재합니다. 그게 바로 파이프라인이라고도 하고 얘네가 보유하고 있는 그런 라인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 라인업 이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래서 그런 가치들까지 다 합산을 하게 되면 실제로 몸값은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분 가치 개념으로 봤을 때 시가총액이랑 똑같다? 그럼 얘가 보유하고 있는 파이프라인 가치까지 다 합산하게 되면 시가총액을 훌쩍 넘어가는 기업적 가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꾸준하게 적자를 보지 않고 순이익을 내고 있다라고 하면은 뭐 중간중간 23년도에 잠깐 이렇게 찔끔 적자 보는 거 말고 꾸준히 이익을 내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기업은 꾸준히 성장할 기업인 거예요. 근데 이제 구조적으로 긴축 모드로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렵기도 했고 동아ST 같은 경우에 한번 올라가는 척 하다가 계속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빠졌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15년도 이후에는 뭐 제약바이오가 그렇게 힘을 낸다라고 볼 수가 없는 흐름들이 많이 이어졌거든요. 그리고 사실 2018년도만 하더라도 동아ST 같은 이런 기업들이 많이 부각을 못 받았었어요. 왜냐면 이때는 뭐 신라젠이라든지 다른 기업들이 훨씬 더 많이 부각을 받았었거든요. 동아ST는 아직 이제 본격적인 출발을 알리기에는 그런 좀 시작 단계에 있었던 게 아무래도 2010년대 중반이 그랬습니다. 근데 2020년대 중반으로 넘어오면서 동아ST가 사실상 이제 전문의약품 기업으로서 완전히 탈바꿈을 하고 전문적인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분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따져보더라도 사업 매출 비중을 따져보더라도 지금 완전히 그 기업으로서 탈바꿈을 해나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동아라는 이름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여러분들이 아는 바카스 판매하는 동아제약 그쪽 맞습니다. 거기 계열사예요. 지금 보시게 되면 배당도 꾸준히 주고 있고 동아그룹을 제가 이제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 자 보시게 되면 동아소시오홀딩스라는 이거 상장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이게 이제 지주 회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자회사로 동아소시오홀딩스 자회사로 ST팜이 있고 동아ST가 있고 동아오츠카 이런 거는 이제 음료 판매하는 애들이고 상장되어 있는 거는 동아ST랑 ST팜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ST팜 같은 경우에는 원료의약품 판매하는 애들이고 이 ETC라는 게 있는데 제가 오늘 설명해드린 동아ST라는 기업은 ETC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이에요. ETC가 뭐냐면 전문의약품을 만드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신약 개발하고 이런 애들이에요. 제가 한국이 발전하려면 이런 R&D, 리서치 앤 디맨드 이런 개발하고 이런 거에 이제 산업들이 육성이 많이 돼야 더 선진국으로 나아간다고 말씀드렸죠. 동아ST 이쪽 사업군이 계속해서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동아제약도 여기 있죠. 바카스 한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게 이 동아제약입니다. 딴 것도 판매하고 있는데 바카스가 제일 유명하죠. 그리고 동아ST에서는 똑같이 바카스 판매하는데 해외에서 판매하고 있어요. 근데 요새 바카스가 잘 안 팔리나 봐요. 그래가지고 해외에다가 바카스 많이 판매하는 국가가 있는데 거기서 요새 잘 안 팔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바카스 성장은 좀 지지부진하다 좀 요런 게 지금 중론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바카스가 좀 부진한 가운데 그럼 안 좋은 거 아니냐 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 바카스 사업부가 그렇게 주력이 아닙니다. 동아제약은 바카스가 좀 중요한데 동아ST는 바카스 판매에서 돈 버는 애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게 되면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이 동아ST가 뭘로 돈 버냐면 이 ETC라는 사업부에서 매출 비중이 70%예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ETC로 돈 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여기 의료기기에 진단이라는 사업부도 있었거든요. 이 진단 사업부를 지금 자회사에다가 넘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매출에 안 잡히게 됐고요. 해외 매출 비중이 23% 정도 되는데 뭐 그렇다고 엄청 적은 건 아니죠. 어느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 바카스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의약품 해외에서 판매하고 있는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다 바카스만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품목 매출 비중을 보시게 되면 이게 다 ETC 전문의약품이에요. 그로트로핀 이게 이름들이 되게 어려워지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완전 여러분들 이해 쉽게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아버지들한테 설명해 드린다 생각하고 설명할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요. 오늘 영상 보면 이해 싹싹 다 돼버릴라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따라오시면 됩니다. 근데 정신은 집중하고 따라오셔야 돼요. 자, 그로트로핀, 뭐 모티리톤, 주블리아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거 다 몰라도 돼.
이름은 좀 어려우니까 지금부터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 중요한 골자가 뭐냐면, 자, 이런 동아 ST 같은 기업들이 돈을 벌 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일단 첫 번째로 뭘로 돈을 버냐, 지금 당장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캐시카우는 ETC라고 하는 방금 말씀드렸던 전문 의약품으로 돈을 벌어요. 이걸 팔아가지고 약을 팔아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 파이프라인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신약을 개발하는 겁니다. 이거는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판매 단계가 아니에요. 계속 임상이라고 해가지고 실험을 해요. 우리가 사람들한테도 처음에는 동물들한테 이제 약 효과가 있는지 접종시켜가지고 부작용은 없는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도 이제 접종을 해가지고 부작용 없는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시중에 판매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이게 뭐가 안 돼요? 돈이 안 돼요. 그리고 이게 계속 뭐가 돼요? 임상하고 개발하고 이러면은 돈 잡아먹는 사업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래를 내다보는 사업이에요. 미래 산업. 이해가 되시죠? 미래의 캐시카우를 보고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개념입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당장 돈을 버는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애들이에요. 실질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재무상에 반영되고 있는 매출이 잡히는 제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약바이오 기업을 분석할 때는 딱 두 개만 보시면 돼요. 전문의약품 시장에서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 제품이 있는가, 그게 잘 나가고 있는가, 그 다음에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고 있는, 돈을 잡아먹고 있는 이 투자를 하고 있는 신약 개발이 전진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실효성이 있게끔 잘 진척이 되고 있는가,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동아 ST도 지금 돈을 벌어다 주고 있고 매출에 잡히고 있는 ETC 사업부를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파이프라인, 지금 새롭게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다 알 필요도 없고 지금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만 알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설명 안 한 거 있나? 예, 그렇게 알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설명해 드렸던 게 뭐예요? 이게 지금 이 파이프라인이라는 게 돈을 잡아먹고 있는 그런 연구 개발 단계인데, 이게 지금 사실 돈을 잡아먹고 있긴 하지만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 연구를 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낸 거기 때문에 진척이 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도 가치라는 게 존재해요. 그래서 이거를 연구를 하다가 우리가 임상 몇 단계까지 했는데 이런 연구 결과까지 도출해냈어, 이거 니네가 사갈래? 해서 이거를 팔아먹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치가 없다고 볼 수가 없어요. 이거 실패해가지고 그냥 뭐 끝났다, 이런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개발해가지고 그거를 팔아먹을 수도 있고, 나중에 실제로 약효 테스트를 해서 부작용을 잡아가지고 판매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이프라인이 지금 돈 잡아먹고 있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 실패하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니야? 라고 하기에는 이거를 실제로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파이프라인을까지, 이 무형의 가치까지 이제 같이 이제 넣기 시작하면은, 포함을 시키면 시가총액을 더 높게 기업 가치를 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지금 지분 가치에다가 파이프라인 가치까지 산정하면은 더 시가총액을 높게 잡아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무만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제약바이오를 어려워하는 게, 재무를 놓고 봤을 때 이거 절대 저평가가 아니고 너무 고평가인데 시총이 엄청 높은 기업이 많아요. 물론 동아 ST는 아니지만 그런 기업들이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걸 보면 도저히 투자를 못 하시는 겁니다. 근데 동아 ST는 지금 재무적으로도 저평가지, 돈도 잘 벌고 있지, 밸런스가 좋은 종목이에요. 지금 돈도 벌고 있으면서 미래를 위한 무형의 가치에도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어서 이 가치까지 이제 적용을 시키면 동아 ST는 지금 엄청난 저평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R&D,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개발비를 늘려가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돈을 벌어다 주고 있는 애들이 이런 제품들이 있어요. 이거 뭔지도 모르겠죠? 말 어렵죠? 저도 어려워요. 그럼 지금 돈 벌어다 주고 있는 제품은 뭐냐? 핵심적으로 얘네가 돈을 벌어다 주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요겁니다. 이 적응증이라는 게 뭐냐면은 어디에 어느 병을 치료하는 거냐, 요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보시게 되면 여기서 여러분들은 두 개를 보시면 됩니다. 바이오 의약품 쪽에서 그로트로핀, 인성장 호르몬제인데 이게 지금 매출 성장에 떡상하고 있어요. 그 다음 슈가논이라는 당뇨병 치료제가 있는데 이것 역시도 매출 성장이 어마무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핵심적으로 여러분들은 그로트로핀이라는 인성장 호르몬제랑 당뇨병 치료제인 슈가논을 집중해서 보시면 되겠다. 그리고 최근에 제약바이오도 트렌드라는 게 존재합니다. 잘 나가고 잘 팔리고 파이프라인도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게 있는데 바로 ADC라는 분야하고, 그 다음에 제가 강조 많이 드렸던 비만 치료제예요. 근데 이 비만 치료제라는 게 결국엔 뭐랑 연결이 되냐면 당뇨랑 연결이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결국 비만으로 인한 가장
가장 첫 번째 합병증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게 당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당뇨 치료제를 비만 치료제로 씁니다. 예, 거의 유사하고 갖다 쓰는 의약품도 거의 유사해요. 똑같은 거 뭐 조금 바꿔서 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당뇨병 치료제로 슈가논이 있죠.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이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트렌드랑도 맞아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의 지금 핵심 트렌드가 ADC랑 그 다음에 비만 당뇨 치료제인데 지금 이 기업은 두 개 다 하고 있어요. ADC는 기업을 인수해가지고 ADC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자사에서 개발한 이 슈가논 이것도 이제 라인업이 또 있어요. 슈가논 말고도 다른 거 이거를 이제 또 조금씩 용량을 바꾸거나 뭐 조금씩 바꿔가지고 새로운 약을 만들어내거든요. 하여튼 이 슈가논을 기반으로 한 그런 제품들이 지금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고 인성장 호르몬제가 지금 이 기업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 매출이랑 이익을 꽂아다 주고 있는 핵심 제품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의약품 지금 돈 벌고 있는 애들은 쟤네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돈 가장 많이 벌어다 주고 있는 그로트로핀이라는 성장 호르몬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가장 이제 매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가 계속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고려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또 제약바이오는 또 꿈을 먹고 자라는 이 성장성을 보고 가는 대표적인 성장주 투자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가 AI랑 비슷해요. 제약바이오도. 그렇기 때문에 파이프라인이 중요한데 지금 현재 이 R&D 파이프라인 중에서 가장 지금 상용화에 가까워진 거 직전인 게 바로 DMB315라는 제품입니다. 파트너사 인타스에서 이제 제품 판매를 담당할 거고요.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실질적으로 아직은 매출이나 이익 쪽에 반영이 안 되고 있지만 이게 이제 미국이랑 유럽에서 판매가 시작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판매가 시작되면 그때부터는 심지어 이게 원래 먼저 개발한 게 있거든요. 그 개발한 거가 이제 제약바이오라는 게 특허라는 게 존재합니다. 특허가 만료되면 그때부터 이제 그걸 다른 기업들이 갖다가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제 다른 국가들에서 갖다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이 동아 ST가 그거를 이제 갖다 쓰는 거예요. 기사를 하나 제가 좀 보여드릴 건데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요거를 이제 동아 ST랑 메이지 세이카 파마 제약바이오 이름들도 어려워요. 하여튼 요 기업이랑 동아 ST랑 공동 개발했습니다. 이 건선 및 염증성 질환 치료제 바이오시밀러 DMB315라는 건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스텔라라라는 이 제품이 있어요. 이거를 처음으로 만든 게 여기 나오는데 얀센이라는 글로벌 기업이 개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특허가 끝났어요. 그럼 이제 다른 기업들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동아 ST가 이걸 만들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애초에 지금 얀센이 개발했던 요 스텔라라라는 요 제품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168억 달러 엄청난 매출을 기록하면서 가장 높은 수익을 올리는 바이오 의약품 중 하나거든요. 거의 탑 레벨에 속하는 엄청나게 돈 되는 사업 중에 하나예요. 요 스텔라라가. 근데 요거를 원래는 얀센이 이제 처음 개발을 했으니까 그래 니네만 독점으로 판매할 수 있게 해줄게. 일정 기간은 그렇게 해줍니다. 근데 평생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정 기간이 끝나면 이제 다른 기업들도 판매할 수 있는데 이제 동아 ST가 저 시장에 침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제 임상 3상까지 끝나가지고 거의 대부분 이제 뭐 상용화 직전이라고 보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비만 치료제랑 요 비알코올성 당뇨 치료제, 지방 간염 치료제. 그래서 사실상 요게 거의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던 기업이 뉴로보라는 기업이거든요. 요거를 인수했어요. 동아 ST가. 그래가지고 요 비만 치료제 시장까지 진출을 한 겁니다. 거기다가 ADC 시장까지도 진출을 했는데 일단 뭐 그것도 기업 인수를 통해서 진행을 했어요. 면역 항암인 DA4505도 여러분들이 눈여겨볼 만한 부분입니다. 지금 요거는 DMB315라는 아까 말씀드렸던 스텔라라 시밀러 요거는 지금 상용화 직전이고 바로 매출에 이제 돈을 벌어다 주기 시작할 만한 파이프라인이기 때문에 눈여겨봐야 되는 거고 지금 현재 요 당뇨랑 비만 요 파이프라인은 아직 상용화 단계에 오려면 조금 걸리겠지만 한미약품이 제일 빨라요. 지난번에도 한미약품 설명드리면서도 말씀드렸지만 비만 치료제 쪽에서는 한미약품이 지금 가장 빨리 상용화에 한국의 기업 중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성공을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 빠른 게 동아 ST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 진척 상황으로 봐서는 그래요. 그래서 DA12412 당뇨 치료제 조금 변형해서 이제 비만 치료제로 나오는 게 1726입니다. 그래서 요거 다 뉴로보가 이제 진행하고 있던 파이프라인인데 요 기업을 동아 ST가 인수하면서 요 파이프라인을 가져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게 되면 그럼 이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DMB315 지금 상용화 직전에 온 거 얀센이 지금 엄청나게 돈을 쓸어 담고 있는 요 스텔라라 시밀러 요거를 이제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거 니네 동아 ST가 이거 니네가 같이 판매한다 그랬는데 기존 얀센에서 판매하던 거 그게 실제로 니네 괜찮은지를 봐야지 니네 제품이 판매해도 되는지를 평가해야 되잖아요. 임상 3상 끝나고 나서 유럽 의약품청이랑 EMA랑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서 승인이 떨어져야 미국이랑 유럽에서 이 약을 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평가 변수가 뭐냐면 이 EMA 유럽 쪽이랑 FDA 미국 쪽에서 지금 얘기하는 게 가장 지금 얘기를 많이 하는 게 뭐냐면은 치료적 동등성을 입증해야 됩니다. 니네가 이 스텔라라 시밀러라는 게 뭐냐면 시밀러라는 게 유사하다라는 영어 단어잖아요. 스텔라라랑 유사한 제품을 동아 ST에서 만들어서 이제 판매할 건데 니네 스텔라라라는 원래 제품의 시밀러 약품인 동아 ST의 스텔라라 시밀러 약품이 기존 원본인 스텔라라랑 치료를 했을 때 동등성이 있는지 동등한 효과가 있는지를 입증해야 됩니다. 그걸 입증해내야 판매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동등성을 입증을 했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오차 범위가 있는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8주 간격으로 8주로 이제 그 평가를 했고 미국 같은 경우는 12주로 평가를 했는데 여기서 다 통과가 되면은 지금 한 유럽에서는 세 번째로 진입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알보텍이라는 기업 허가 권고 나고 그 다음 셀트리온 그 다음 동아 ST 얘네가 이제 셀트리온이 5월 그 다음 달에 바로 동아 ST가 이제 허가 신청을 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한국에서는 셀트리온이랑 동아 ST가 가장 이제 좀 눈여겨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이 관점에서는 또 눈여겨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는 24년 7월 19일 올해 중순이죠. 특허 만료가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또 판매가 시작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이제 요 스텔라라 시밀러 동아 ST의 스텔라라 시밀러를 판매해주는 파트너사가 이제 어코드랑 얀센인데 여기랑 이제 합의를 해가지고 내년 5월 이후에 출시를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랑 내년으로 가면서 요 스텔라라 시밀러가 매출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요 부분이 또 매출을 끌어올릴 만한 요소가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뭐 출시 직전이기 때문에 이제 파이프라인 가치를 재산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반적으로 지금 100만 달러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1억 2,400만 달러 정도 그 정도 이제 가치가 나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뭐 어느 정도 더 쳐줄지는 나중에 가봐야 알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정도 가치가 있는 상품이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상용화 직전에 있는 개발 상품이 있고 그 다음에 좀 아직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한미약품 다음으로 출시가 예상되고 있는 비만 치료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이 제약바이오 쪽에서 가장 핫한 테마입니다. 솔직히 ADC보다도 비만 치료제 시장이 가장 뜨겁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을 내시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내시라고도 하고 어디선 메시라고도 하고 헷갈립니다. 근데 넷이나 메시나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 넷이라는 게 non-alcoholic 뭐라고 쓴 거야? 스티토히페티티스 뭐라 하는지도 모르겠어. 하여튼간에 넷이가 뭐냐면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입니다. 우리가 술을 많이 먹으면 알코올성 지방 간염이라고 얘기하고 술을 많이 안 먹었는데도 간에 지방이 껴가지고 간염이 생긴 거를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음주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간에 장애가 생긴 거 이거를 비알코올성이라고 합니다. 그럼 술을 안 먹었는데 간이 왜 이렇게 망가졌냐? 왜겠습니까 여러분들? 너무 먹어댄 거야. 좀 운동 좀 하고 밥 먹고 눕지 말고 좀 걸어다니고 이래야 되는데 밥 먹고 눕고 그냥 소야? 제 얘기입니다. 밥 먹고 좀 걸어 다니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술 안 먹어도 여러분들 지방간 생깁니다. 그래서 소화를 잘 시켜야 되고 소식하셔야 되고 아시겠죠? 갑자기 또 건강 채널 됐는데 하여튼간에 원래는 넷이라고 불렀는데 이거를 이름을 바꿨어요. 요 학회에서 넷이라고 비만 대사 이상 지방 간염이라고 바꿨습니다. 사실상 비알코올성이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비만 때문에 생긴 지방 간염이라고 보는 게 좀 더 맞죠 표현이. 그죠? 그래서 넷이나 메시나 다 똑같은 건데 학회에서 넷이라고 부르다가 메시로 명칭을 바꿨다. 그래서 어디선 넷이라고 그러고 어디선 메시라고 그래서 헷갈리게 해놨습니다. 근데 다 똑같은 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아주 똑같다고 볼 수는 없는데 하여튼 이 시장 규모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 비만 치료제 시장
이 지방 간염 치료제 시장이 거의 연간 130%씩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성장이에요 지금. 뭐 일론 머스크 카다시안 패밀리가 지금 이거 가지고 살 뺐다고 하니까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래에는 여러분들 이 비만은 가난한 사람들의 질병이 될 거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이제 돈 주고 비만 치료제 주사 맞으면 다 살 빠지거든. 그러니까 이제 돈 주면은 살도 뺄 수 있는 세상입니다. 성인병도 예방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시장이 엄청나게 뭐 미용적인 측면으로도 그렇죠.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쪼개보자면 당뇨 치료제가 있고 이거를 비만을 치료하는 걸로 조금 바꾼 게 있는데 지금 현재 DA1241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게 이제 메쉬 당뇨 치료제예요. 요게 이제 동아ST에서 전개하고 있는 당뇨 치료제입니다. 근데 요거를 조금 변형한 거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조금 변형한 DA1716 이거는 비만에다 쓰는 거예요. 근데 거의 비슷해요. 그 메커니즘 구조 자체가. 작용 기전 같은 경우에 요거는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약품명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 증가하고 베타세포 보호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소장에서도 요 이제 호르몬이 분비가 증가하면서 식후 혈중 지질 농도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간에서는 지방산 생합성을 억제해가지고 혈당 강화, 지질대사 개선 효과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요 제품을 썼더니 동아ST에서 만든 요 당뇨 치료제를 썼더니 지방간이 개선되고 섬유화가 개선되고 GLP-1이라는 호르몬 분비가 증가하면서 당뇨 치료 효과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요거를 지금 임상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임상 3상까지 끝나면 이제 약효 테스트 거쳐서 판매까지 할 수가 있는 거고 요 약 제품을. 그 다음에 이제 비만 치료할 때 쓰는 거는 이제 DA1726이라는 제품인데 요거는 지금 마찬가지로 작용 기전이 이렇게 되는데 솔직히 이 메커니즘까지 우리가 알긴 좀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대조약물이 있는데 위고비에서 나온 세마글루타이드라는 제품이 있어요. 위고비랑 마운자로가 사실상 지금 미국부터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비만 치료제가 위고비랑 마운자로입니다. 이게 솔직히 제일 유명해요. 지금 기업으로 놓고 보면은 지금 일라이릴리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 굉장히 유명한 상황인데 하여튼 요 제품들에 비해서 동아ST 니네가 개발하고 있는 게 얼마나 효과가 있냐를 비교해서 본 건데 위고비보다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팔리고 유명한 위고비 대비 더 많은 음식을 섭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체중 감소를 확인했다. 효과가 더 좋다는 거예요. 지금 글로벌 1등 약품보다. 그 다음에 마운자로보다도 더 많은 음식 섭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체중 감소가 유사하게 나타났다. 효과 더 좋다는 겁니다. 얘는 위고비보다 효과가 너무너무 좋다는 거고 얘는 마운자로보다 효과가 좋다 정도. 얘는 음식을 더 많이 먹었는데 감소는 더 많이 된다 그러니까 효과가 더블로 더 좋은 거죠. 근데 얘는 더 많은 음식 섭취했는데 비슷한 효과니까 더 좋은 정도. 사실상 요게 지금 상당히 위고비 대비해 가지고 효과가 좋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 있고 마운자로 대비해서도 효과가 탁월하다. 이렇게 판단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상용화 됐을 때 경쟁력이 있겠죠. 지금 가장 중요한 거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스텔라라 시밀러. 이거는 얘네가 개발한 건 아니고 원래 다른 기업에서 만든 스텔라라를 판권이 끝나면서 얘네가 이제 만들어가지고 판매하기 시작하는 거다. 그래서 시밀러 의약품이라고 보통 이런 걸 다 얘기합니다. 원래 다른 기업에서 만들어서 특허를 가지고 계속 판매하고 있던 건데 특허가 만료돼서 다른 제약바이오 기업들에서도 판매할 수 있게 된 거. 그런 거 이제 시밀러 의약품을 개발해가지고 만든다 그래요. 이게 훨씬 더 쉽죠. 사실 사업성도 뭐 괜찮고. 근데 뭐라 해야 될까요? 시장 장악력 이런 거는 좀 떨어지죠. 직접 개발하는 게 아무래도 초반에 몇 년 동안 독점해가지고 판매할 수 있으니까 돈도 긁어모으기 쉬운데 그런 건 없지만 그래도 이제 실패할 확률이 적죠. 셀트리온이나 뭐 삼바도 그렇고 이런 쪽으로 많이 이제 특화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당뇨 비만 쪽으로 이런 파이프라인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면역 항암제 쪽으로 DA4505. 그 다음에 이제 비만만큼이나 면역 항암제가 또 이제 제약바이오 트렌드에서 가장 먹어주는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이 면역 항암제 DA4505가 지금 현재 경쟁 약물 독일 바이엘의 제품이랑 미국 제품 대비해서 우수한 항암 효과를 지금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마찬가지로 임상을 지금 진행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비만 치료제보다는 임상 진척이 좀 더 이제 초반부라서 아직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지금 요 비만 치료제랑 당뇨 치료제가 좀 더 진척이 빠릅니다. 면역 항암은 아직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스텔라라 시밀러 약품명은 DMB312로 요건 이제 상용화 임박이고 올해 말에서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판매가 이루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앱티스라는 기업을 인수했어요. 아까 전에 제가 뉴로보라는 기업을 인수해가지고 비만 치료제랑 당뇨 치료제, 제약바이오에서 핫한 부분을 기업 인수를 통해서 이제 진입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앱티스를 인수하면서 사실상 ADC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그래서 이 앱티스의 특장점이 이 ADC 링커 플랫폼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앱티스의 링커, 요 ADC 특허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ST팜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상장되어 있어요. 동아 ST 쪽에서 이제 전개하는 제약바이오 쪽입니다. 링커를 생산하는 거예요. 얘네가 이제 생산 쪽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니까. 동아 ST가 이제 신약 개발하고 판매하는 애들이고, 얘네가 이제 생산 담당하는 좀 공장 역할을 하는 기업이라고 보면은 좀 이해하기가 완벽히 그렇게 설명되진 않긴 하는데 좀 느낌이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앱티스랑 인수한 앱티스랑 동아 ST랑 ST팜의 시너지가 날 걸로 기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신규 파이프라인을 기반으로 해서 라이센스 아웃을 좀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라, 사실상 제약바이오 트렌드의 가장 핵심인 이 ADC랑 비만 치료제 시장을 기업 인수를 통해서 모두 해냈다. 비만 치료제 시장은 뉴로보를 인수해서 진입을 했고, ADC 시장은 앱티스를 인수해가지고 진입을 했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아 ST가 한미약품과 더불어서 지금 제약바이오 트렌드를 굉장히 잘 따라잡고 있어요. 이번에 앱티스를 인수한 것도 원래 메디칼 부분에서 진단사업부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주력사업부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는 전문의약품 ETC 시장 요거를 이제 하는 게 주력 사업이기 때문에 동아참메드라는 자회사가 있는데 여기다가 영업을 양도했습니다. 그래서 진단사업부 던지고 앱티스를 인수해가지고 요 ETC에다가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잘하고 있는 사업 집중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잘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앱티스 파이프라인 인수한 기업이죠. 동아 ST가 파이프라인도 이렇게 보유하고 있다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경쟁 제약바이오 회사를 보게 되면은 HK 이노엔 여기 나오죠. 제가 이것도 기업 분석 해드렸죠. 그 다음에 한미약품 요것도 제가 기업 분석 해드렸죠. 요거 다 여기 있는데 요것도 너무 좋습니다. 한미약품이랑 HK 이노엔 꼭 영상 개별 영상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개별 분석 영상으로 안 남겨드렸지만 제가 대웅그룹 꼭 보라 그랬죠. 종근당이랑 이것도 언젠가는 제가 이제 분석해서 올릴 겁니다. 종근당이랑 대웅제약도 꼭 보셔야 된다. 그 다음에 동아 ST 지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그래서 사실 이런 굵직굵직한 기업들 중에서도 트렌드에 맞춰서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기업인데, 어찌 보면 종근당이나 대웅제약보다도 좀 더 트렌드에 발빠르게 접근하고 있는 기업인데, 전부 다 시가총액이 막 4조 5천억, 4조 막 1조 4천억, 1조 초반 다 이런데 동아 ST는 뭐 시총이 1조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너무 저평가라고. 보유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솔직히 비만 치료제나 이런 것만 따져도 이미 수천억 대예요. 근데 비만 치료제랑 아까 전에 뭐였죠? 상용화 앞둔 거 계속 이름을 까먹네. 스텔라라 시밀러. 이 DMB 3115가 스텔라라 시밀러거든요. 요 스텔라라 시밀러는 이제 조만간 또 상용 임박이니까 얘랑 그 다음에 요 비만 치료제, 그 다음에 요 DA4505 면역 항암, 그 다음에 요 뉴로보 기업 가치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앱티스를 통한 ADC 진출. 이거 기업 가치를 다 따지면은 충분히 조단이 넘어가도 되는 기업인데 아직도 6천억대에 있습니다. 지금 벌고 있는 돈만 산정했을 때, 보유하고 있는 지분 가치만 따졌을 때만 해도 지금 시총 수준인데, 보유하고 있는 파이프라인까지 합치면 너무 저평가라는 거죠. 부채 비율도 100%도 안 되고. 그래서 ETC 전문의약품 시장 쪽에선 동아 ST는 기존 주주들 입장에선 솔직히 화나는 거예요. 이거 11만원 12만원 이때 매수하신 분들도 이게 무리해서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이때도 주가 괜찮아요. 이때 산 것도 잘 산 거예요. 근데 좀 얘가 코로나 때부터 해가지고 좀 재미도 없고 이제서야 올라가는, 뒤늦게 지금 빛을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사실 여기서 투자하신 분들은 좀 짜증나겠지만 여기서 78,700원에서 소개해드리고 있는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찬스죠. 뭐 말해 뭐합니까? 이건 뭐 사면 그냥 버는 종목이에요. 이런 종목은 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내심이 부족해서 못 벌 수는 있는데 사가지고 못 벌기가 어려운 종목이에요. 그냥 지금 동아 ST 사업 접어도 지금 시가총액보다 최소 1.5배에서 2배는 평가받을 수 있는 주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아 ST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 좀 두려워서 투자 못하겠어 좀 어려워요. 지금 얘가 갖고 있는 지분 가치랑 파이프라인 가치만 합산해도 최소 1조는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만 해도 투자 가치는 있습니다. 밸류업 프로그램에도 해당되는 종목이에요. 얘는 제약바이오 중에서. 그래서
그래서 그걸 감안했을 때 동아 ST 여러분들 꼭 투자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항상 이 ETC 전문의약품 제약바이오 시장에서는 지금 약을 팔아가지고 돈을 벌고 있는 제품 판매 이 분야가 있고, 그 다음에 파이프라인 임상 단계를 거치고 있는 개발하고 있는 요 제품군이 있어요. 또 양쪽을 통해서 미래의 사업성을 확보하고 지금의 돈을 버는 사업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쪽이 계속 맞물리면서 잘 개발이 돼야 돼요. 지금이야 돈을 잡아먹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개발이 완료되면 미래의 돈을 벌어다 주는 사업이고, 파이프라인이 지금 요 제품 판매하고 있는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돈을 벌어다 주고 있는 애들이죠. 요 이제 투자와 그 다음에 돈을 벌고 있는 거에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돼요. 제약바이오는. 그래야 안정적인 제약바이오 전문의약품 기업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동아 ST예요. 근데 시총 낮고 좀 불안한 제약바이오들은 막 이 파이프라인만 좀 기대고 가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 당장 돈을 못 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파이프라인이 엎어져 버리면은 기업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돈 적자만 보고 앉아 있고. 재무 보면 개판 5분 전이에요. 그런 기업 많아요, 제약바이오. 재무 개판이고 파이프라인 엎어지면 그냥 끝장나는 기업. 그런 기업은 위험해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도 동아 ST 같이 지금 돈도 어느 정도 벌고 있으면서 돈 벌기 직전인 파이프라인도 있고, 그다음 미래를 내다보고 있고 지금 트렌드에 맞는 파이프라인도 보유하고 있는 이런 기업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제약바이오는 이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무지성으로 뭐 이게 좋다더라, 뭐 이런 뭐 미래의 혁신을 가져와오는 신약을 개발하고 있다더라. 혁신이면 좋지. 근데 실패하면 어쩔 건데. 사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되면 당연히 좋지. 안 됐을 때를 생각해야죠. 그런 걸 따졌을 때 밸런스 좋은 종목이 동아 ST. 저평가도 이미 확보가 되어 있다. 이런 종목은 제약바이오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쫄 필요 없이 투자해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런 좋은 종목, 돈 되는 종목 앞으로도 소개해 드릴 겁니다. 구독자 10,000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유익한 채널 아직도 구독을 안 누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손해예요. 당장 구독 눌러주시고 알람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까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정직한 모토로 앞으로도 정진해 나갔습니다.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발 제가 소개해드리는 종목들 매수해서 수익 좀 많이 내주세요. 그래야 저도 부자 되니까. 같이 부자 됩시다.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저도 돈을 법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돈 많이 버세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주식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